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 플러스 맞불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요. 내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지? 집 정말 짓기 어려운데 어떻게 짓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건축사 입장으로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사님 모셔볼게요. 유보영 건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가 패시브하우스가 한 2년 전에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2, 3년 전에. 그때만 해도 생소했던 게 패시브하우스 건축인데 지금은 정말 많이 관심도 많아졌고 정보도 많아졌죠? 그쵸. 예. 요즘 보니까 그 마이맨션 처음 그 촬영할 때만 해도 네. 이제 패시브 하우스가 뭔지 좀 생소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송도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매체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흘렀고 유보영 건축사님께서는 패시브하우스를 또 많이 전문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제 물론 건축사님 패시브하우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 일단 패시브하우스 시공 업체나 뭐 설계사를 고를 때 이것만큼은 꼭 챙겨서 봐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기준?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우선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알고 있는 건축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만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시공 경험이 있는 패시브 하우스 시공 경험이 있는 회사를 만나시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사도 그렇지만 그 시공사, 그러니까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 예, 현장 소장의 마인드가 공사의 어떤 퀄리티, 품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소장이 패시브 하우스 경험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시공사를 찾는 게 좋은데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으셔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시공사 중에서 이렇게 좀 추천 받으셔도 되고. 제가 듣기에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패시브하우스가 더 비싸다라고 했는데 그냥 좀 속 시원하게 대략 얼마 정도 건축비가 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패시브적으로 이게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창호 부분에서 일부 조금 업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단열 규정이 워낙에 강화돼서 단열은 그렇게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주택이요? 네. 3년 전이랑 또 달라졌어요. 곳에 바뀌었네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중부지방을 예를 들면 단열재가 외벽에 150T를 쓰거든요. 법적 기준이. 저희가 이제 3리터 전후의 집을 설계를 할 때 단열재를 200을 써요. 단열을 하는 부분의 비용 추가되는 거 그리고 뭐 일반적인 창호를 써도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인 창호가 이제 뭐 기밀성에서 조금 뒤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패시브 인증받은 창호를 쓰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창호의 비용 조금 추가 그리고 뭐 기밀을 잡기 위한 어떤 기밀지 붙이는 거 그런 비용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비용 그리고 환기장치 그 정도 비용이라서 근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딱 끊을 수는 없네요, 실은. 어떻게 보면 집이 또 다 다르고 네. 평수에 따라 다르고 맞아요. 하다 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추가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예,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것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회수하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또 에너지, 단열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이제 이 정도면 회수해야지. 그 연수가 있을까요? 제가 집을 지을 때 생각했던 게 그 당시 한 7년 정도면 회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네.
사실 살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에너지 비용에서 되게 이렇게 민감하게 얼마 들어가지? 뭐 이렇게 계산했는데 사실 3년 살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둔감해진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체크해보지 않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회수 기간도 사실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패시브하우스면 단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니 가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좋은 시골에 가서 왜 문을 안 열고 살아? 환기 좀 해야지. 막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좀 오해인 것 같아요. 패시브 하우스가 외부의 환기를 전혀 안 하는 집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환기를 내가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집을 이렇게 내 집을 더 지을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네. 이제 여기서 마지막? 네, 여기서 살아야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세요? 집을 짓는다면 네. 그 환기 장치를 조금 더 좋은 거로 달았으면 좋겠고. 그치, 그것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거 할 때 굉장히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예산이 그래서 환기 장치도 가장 낮은 거 썼고. 그래요? 와, 근데 그 정도 공기 품질이 나온다고요? 예산을 다 내부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뭐 재료라든가 이런 걸 조금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하고 싶고. 그럼 지금도 사실 바꿀 수 있어요? 뭐 그 열 회수 환기 장치는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환기 장치는 좀 좋은 거 쓰셔라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이 좋은 것. 열 회수 환기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터링이 잘 되는 환기 장치 이런 것들. 네.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설계하실 때 건축사가 이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패시브하우스가 정말 이제 뜨겁다 보니까 뭐 진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정보 대홍수 속에서 도대체 뭐가 맞는 정보인지 일반인 입장에서 잘 모르겠거든요. 걸러내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있을까요?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요. 네,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답인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또 다 거짓인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게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도 유튜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긴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어떤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이미션 플러스 이렇게 아주 정말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또 건축 설계가 함께해서 더 유익하고 또 정확한 정보들을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번에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집사녀였고요. 마이맨션 플러스였습니다. 안녕!